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네, 우리가 또 자녀이자 부모로서 또 가정에서 생활을 하실 텐데 댁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맨날 우당탕탕하죠. 아, 네. 어떤 점이? 네.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은 우리 첫째가 4학년인데 남자아이인데 핸드폰을 3학년 때 사줬고 3학년 때는 그냥 뭐 조절해서 쓰나 보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눈 뜨자마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보는 자세도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속상해요. 뭐 그러면 뭐 무제한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핸드폰? 시간을 제한을 해놨으니 그냥 네. 그 시간은 내가 터치하지 말자. 하지만 내 마음은 불편한 거죠, 보는 게. 그 하루 중에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네.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1시간, 하루에 1시간. 1시간. 네. 많지는 않네요, 1시간이면. 그러니까 걔도 이제 말하는 게 엄마 친구들 다 이렇게 해. 나한테 어. 잔소리하지 마. 이거지. 네. 애들은 다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등교할 때 보면 애들 다 맞아.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서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이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그 1교시 시작하기 전까지 그걸 마저 하다가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녀 핸드폰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 시간에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침 시간 눈 뜨자마자 봐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잔소리가 들어갑니다. 아침에는 생산적인 걸 하자. 아침에 꼭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하루의 시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의 시작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고 우리 하루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의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그 하루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보고 시작하면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보다가 허둥지둥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딱 맞춰서 막 허둥지둥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에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지는 않죠. 우리 아이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요? 네, 교사로서 밖에는 그래도 30명이고 우리 아이는 한둘이잖아요. 학부모 상담할 때 부모님들이 오셔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말을 아이들이 선생님처럼 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선생님의 역할이지만 내가 집에 왔을 때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말을 안 듣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값, 디폴트 값으로 가져가는 거라는 걸 인정을 했을 때 아이와 사이가 나빠지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내가 교사 역할을 집에서도 하려고 한다 하면 아이와의 전쟁이죠. 그렇지만 할 말은 한다. 그 아이가 안 바뀌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바뀌면. 아이가 스스로 바뀌어야지 어떻게 부모가 바꿔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서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죠.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아이는 스스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도 좀 네. 더 구체적으로 지침을 네. 주시자면 네. 어떻게 그 친절과 단호의 균형, 밸런스를 잡을지 네. 어떻게 피드백하면 좋을지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바르지 않는 자세로 핸드폰을 계속 한다든지 오버타임으로 계속 핸드폰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조언하면 좋을까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핸드폰 아침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핸드폰은 보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들어가면 애들이 길을 닫아요. 길을 닫아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야 되고 네. 왜냐하면은 나중에 아예 기분 좋을 때라든지 이럴 때 좀 설명을 해주는 편이죠. 왜냐하면 아침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중요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네가 시간 여유 있을 때 쓰고 좀 아침에 해야 될 것들을 좀 한 다음에 왜냐하면 씻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후닥닥 하게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꼭 아침이더라도 좀 내가 뭔가를 좀 정리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나중에 전달하긴 하죠. 그렇지만 부딪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아이와. 네. 그러면 휴대폰 시간을 넘겨서 사용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아빠와의 약속, 그 가정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 네. 나 핸드폰 더 할래. 좀 더 하고 싶어. 아직 못한 게 있단 말이야. 안 주죠, 시간을.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잖아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뭔가 루틴을 잡고 이때 이상은 안 되라고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든 내가
뭔가 길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나이기도 하거든. 그랬을 때 조금은 더 달라고 하면 조금씩은 더 주고 하면서 아내가 저한테 한 소리를 하죠. 왜 더 주냐? 그러면서 한 소리를 듣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조금은 그래도 아이한테 숨통을 틔워줘야 아이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더 하자고 해. 애들하고 좀 뭐 이렇게 해야 돼. 말고 하면은 그것까지 안 해주는 건 조금 너무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은 추가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저기 이제 우리가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저 지금 너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3단계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녀 얘기로 가니까 굉장히 허용적이고 관대해 주셨어요. 우리 반 아이 지도할 때 뭔가 계속 네. 어긋나는 규칙, 약속이 어긋나는 경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아, 일단은 아이의 행동을 먼저 되돌아보게 해야죠. 네. 우리 약속은 뭐지? 네.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거예요. 제가 우리의 원하던 네. 대답이에요. 우리의 약속이 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들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 핸드폰도 그렇고 뭐 양말 통에 안 넣는 것도 그렇고 뭐 가방을 아무데나 놓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네. 너 지금 어떻게 네. 했지? 네.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가정에 오면 그게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들어가는 순간 답하는 게 굉장히 꼬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저의 말에 맞받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서부터는 약간 그런 변수들이 생겨요. 학교와는 다르게. 네. 그랬을 때는 우리 그냥 바로 규칙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규칙을 약속했잖아. 이렇게 양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죠. 우리 규칙이 이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는. 규칙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애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내요? 화나요. 네. 말을 뒤지게 안 화내면 돼요, 그냥? 화내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때 무서워서 바뀌죠. 그때만. 즉각적으로 화를 그렇죠. 내는 상황에서는 바뀌죠. 그때만. 네.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효과를 내요? 어차피 아이는 잘 안 하는데 지금 당장 그렇죠.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안 돼요. 10번 말해서 안 돼요. 20번 말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죠. 100번 말해요? 네. 네. 제가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오. 아이들을 지도하는 건 결국에는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고요. 결국엔 아이가 스스로 스스로 하게끔 본인이 마음을 먹고 움직일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네. 학교에서는 좀 짧게 알파지시 혹은 질문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렇게 상기시켜 준다면 가정에서는 사실 가족 간의 대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기회와 기다림을 전제로 하고 네.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시행하는 어떤 사업이 있어서 저희 반 학생과 방과 후에 이제 서점에 같이 동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책을 한 권 사주기로 했는데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선물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가 그 기묘한 이야기 같이 좀 되게 무서운 책을 사달라고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면서 되게 흥미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게 뭔가 공포스럽고 무서운 이야기를 사주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다른 책을 골라보자라고 이제 설득을 했는데 책을 읽는 건 너무 좋고 독서를 권장하고는 싶은데 아이들이 원하는 주제와 제가 골라주고 싶은 주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고른 게 흔한남배 20권인가 21권인가 또 그건 만화책인 거예요. 그래서 좀 독해가 되는 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교사의 욕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저도 우리 집에도 만화책, 흔한 남매. 그래서 얘에서 줄글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있다. 4학년?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거기에 스마트폰이 껴있기도 하죠. 더 훨씬 재밌는 게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아이들은 책을 안 읽기 읽으려고 시작하니까.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학교 이상 넘어가면 입시까지 끼기 때문에 더 힘들긴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아이들을 그러니까 뭐 독서 지도를 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선생님이 아이 데리고 간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사주셨어요? 아니요. 안 사주셨어요? 10번 이제 돌렸죠. 네. 그 책도 좋지만 그건 좀 더 커서 읽었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너가 다른 취향도 가졌으면 좋겠어. 다른 거 찾아보자 이래서 아이도 느꼈겠죠. 책을 얻으려면 취향을 바꿔야 한다는 걸. 그래서 다른 책을 골라서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시간이 되었던 건 좋았던 것 같고 그래도 이것도 사실은 대화와 소통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런 이유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제가 거절을 했고 또 다행히 아이가 수용을 해서 또 다른 거를 제안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다른 책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좀 약해지. 그죠? 내가 좀 너무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분 좋게 사주러 왔는데 네. 아니 자꾸 이거 사달라는데 안 된다 그러면 되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책들을 권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까 선생님이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고 대신 이런 책들로 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어떤 책을 좀 많이 고르는 편인가요? 그래서 그 4학년 된 아이에게 최근에 추천했던 거는 아이들이 읽으면 재미도 있고 좋은 그 책을 소개하는 책? 그거를 건네주면서 너 이 중에 갖고 싶은 거 내가 도서관에서 빌려줄게 혹은 사줄게 네. 골라봐라 했죠. 네. 핸드폰 시간이 다 끊어졌을 때 아이들이 지루하다 못해. 그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루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서에는. 네. 지루해서 도저히 할 게 없을 때 애들이 책을 봐요. 정말 할 거 없을 때. 정말 하소연 합니다. 핸드폰 시간 좀만 더 줘. 그때 단호하게 안 돼 해야 되는데 더 주면 이제 안 되는데 제가 안 되를 못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보고 데리고 가서 아이들 고르게 하고 하면서 만화책도 계속 고르게 하면 만화책만 고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만화책은 한 권만 사고 나머지 책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줬어요. 왜냐하면 만화책이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만화책을 읽는 건 읽기 실력 향상에는 도움은 크게 되진 않아요. 하지만 책의 어떤 흥미 네, 이런 걸 맞아요. 주기에는 의미는 하는데. 없진 않아요. 네네. 의미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만화책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조금 더 만화책은 한 권 정도만 보고 빌려봐. 대신 사주는 거는 좀 줄글 책을 좀 중심으로 사줄게. 왜 그게 너의 읽기 실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야라고 설득을 하죠. 네, 추가로 저희 짝부모님께서 네. 그 아이에게 개별적으로 좀 공부를 시켜보고자 문제집 같은 걸 좀 챙겨주려고 하시는데 어떤 걸 사주면 좋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문제집을 정하거나 보조교재를 정하는 팁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는 제 견해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국어 문제집은 풀 필요가 별로 없다. 그 시간에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에 나온 글들은 되게 짧아요. 토막글이에요. 토막글이고 문제 형식을 익히는 데는 좋아요. 내용 확인하는 데는 좋은데 항상 토막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막글을 중심으로 국어 공부를 한다 하면 어떤 읽기 실력 향상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국어 실력에는. 그래서 국어가 끝났으면 오히려 글쓰기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어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직접 가서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부모님들이 가면 어떤 수준으로 골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인터넷에서 되게 정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수학 개념들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복습할 수 있는 책들이 좋은데, 그냥 나는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하면 저는 만점하고 추천드립니다. 만점. EBS. EBS 교재. EBS 교재. 예,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꽤 잘 나와 있어요. 개념 중심으로. 개념책 사세요. 그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최상의 수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응용이나 심화 버전. 예,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네. 일단 그걸 먼저 충분히 한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복습을 꾸준히 학교 진도에 맞춰서 복습만 꾸준히 시키셔도 초등에서는 되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독서. 초등에서는 독서면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수학이 어떤 기본적인 거. 그러면 아이들이 결국에는 학습이라는 건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활자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어 능력에 읽기 능력.
그래서 읽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등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